법무사님 저한테 인도명령 사건 번호 좀 주세요. 저 신청 처리 결과를 제가 검색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김 회장입니다. 자, 지난화에 대출 중개 상담사들 명단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걸 받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올까봐 대출 상담사분들이 지금도 바쁜데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명단은 조금밖에 못 갔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 말고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화 말고 이 다음 화에 있을 명도합의서가 있고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있는 내용증명, 1차 내용증명, 2차 내용증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1차 내용증명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자, 오늘은 잔금을 대출을 잘 받으셔서 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잔금을 내면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점유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주거나 지금 이제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돼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절차의 과정의 하나로 법무사가 잔금을 칠 때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주는데,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이 돼서 정본이 나오면 이 정본을 가지고 집행을 신청을 하고, 집행을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 과정을 점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명도가 수월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인도명령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대한 사항을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 강제집행 비용을 예납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신청, 인용, 그 다음에 이제 정본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 절차 이런 거를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인도명령 결정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씁니다. 2019 타인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명령이 신청된 사건 번호가 법원에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로 하나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셔서 인도명령이 잔금 때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잔금 칠 때 인도명령이 신청됐으면 인도명령 신청 번호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법무사들이 바쁘고 그냥 신청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이제 법무사님 저한테 인도명령 사건 번호 좀 주세요. 저 신청 처리 결과를 제가 검색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2019 타인 땡땡땡땡을 받으신 다음에 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법원에서 사건 번호 검색, 그 다음에 2019 타인 선택하시고 사건 번호 입력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 따라 다르고 사건이 많이 밀려있으면 좀 늦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제 생각에 일주일 안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시면 이게 인용이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걸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이게 나왔는데 신청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명령이랑 이 강제집행 신청문을 저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한 장 한다든지 진행 사항에 대한 영수증을 집행관 사무실에서 주는데 그 영수증을 점유자한테 보여주고 점유를 가져오기 위한 법원의 진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 통보는 협박이 아니라 이 과정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자연히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알려주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자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한번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도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인도명령만 있냐 그러면 이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 인도명령만 있냐 이건 아니에요.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본인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명령이 나왔을 때 인도명령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이 집에 사는데 이 집에 집행관이 갔어요. 근데 이 집에 홍길동이 아니라 김철수 씨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김철수 씨니까 다시 인도명령부터 새로 하세요. 아니면 강제집행 신청해서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점유자에 따라서 좀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한 100건 중에 한두 건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점유자가 악성이거나 아니면 업자의 냄새가 나시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여기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쳤고 잔금을 친 다음에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게 나온다. 이런 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러니까 1차 내용 증명으로 많은 점유자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점유를 수월하게 한 케이스들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번에 대출 상담사분들 명단을 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내용 증명을 드리거나 또 뭐 해드릴 수 있죠? 소장을 제가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도 명령은 요즘은 잔금을 치면 법무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가 직접 신청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신청이 됐는지 그 사건 번호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도 명령 결정을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집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1차 내용 증명으로 이 점유자한테 어떻게 압박을 하는지, 아니면 1차 내용 증명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절차는 순서대로만 봐도 경매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책이나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을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영상에 피드백을 주시거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제 큰 힘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 회장이었습니다.